윤재혁 씨, 주제 파악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 차가운 목소리가 고막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눈앞에 하얀 봉투 하나가 툭 하고 제 구두 코앞에 떨어졌죠.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듯 던져진 그 봉투. 그 안에는 수표 몇 장이 들어있을 겁니다. 고개를 들어 앞을 봤습니다. 정혜란.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었던, 아니, 부르려고 노력했던 예비 장모님이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그 눈빛. 정말이지 그 눈빛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길가에 짓눌린 벌레를 보는 눈빛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여자. 3년을 만난 제 여자친구 유림이. 그녀가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푹 쉬더군요. 재혁아,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그냥 이거 받고 끝내자. 오빠가 우리 집 수준에 안 맞는 거 오빠도 알잖아.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수준이라고 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감췄던 그 모든 것들이 너희 눈에는 그저 무능력과 가난으로 보였던 건가? 식당 안의 공기가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정혜란 여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립스틱이 번들거리며 움직였습니다. 자네 부모님?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다며? 그런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라서 감히 내 딸을 넘봐? 내 식당 매출이 얼만지나 알아? 자네 월급 1년 모아도 내 한 달 수익도 안 돼.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게 들어와서. 개뼈다귀.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두 여자를 응시했습니다. 제 눈빛이 변하는 걸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그들이 짓밟고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식당 문이 열리는 순간 자신들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박살날지.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만함에 대한 처절한 심판이자 침묵했던 한 남자의 잔혹한 복수극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시계 바늘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사단이 나기 며칠 전으로 말이죠. 제 이름은 윤재혁. 올해 32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 참 좋아 보인다, 성실하다, 근데 좀 맹해 보인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늘 낡은 국산 준중형차를 타고 다녔고 옷은 언제나 유행 지난 셔츠에 다른 구두를 신고 다녔으니까요. 남들은 명품 시계를 찰 때 저는 3만 원짜리 전자시계를 찼습니다. 왜냐고요? 태성그룹. 대한민국 사람 나면 모를 리 없는 그 거대한 이름. 제가 바로 그 태성그룹 윤태석 회장의 하나뿐인 외아들이라는 사실이 때로는 저에게 너무나 무거운 족쇄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겨웠습니다. 제 배경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 돈 냄새를 맡고 꼬이는 파리떼들. 그래서 결심했죠. 내 진짜 모습을 숨기고 나라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해줄 여자를 찾겠다고. 그게 제 순진한 착각이었을까요? 그때 만난 게 정유림이었습니다. 29살 세련된 외모에 똑 부러지는 말투.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제 낡은 차를 보고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오빠는 참 검소해서 좋아. 요즘 남자들 허세만 심한데.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아, 이 여자라면 내 배경이 아니라 나를 봐주겠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검소함에 대한 칭찬은 교묘한 무시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 구두 아직도 신어? 굽다 달았잖아. 좀 창피하지 않아? 이번 동창회에는 오빠 오지 마. 친구들 남친은 다 전문직의 외제차인데 오빠만 회사원이잖아. 설명하기 귀찮아.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지만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내가 부족해 보이니까 더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녀가 명품 가방을 원할 때 제 비자금을 털어 몰래 사주면서도 적금 깼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재벌 3세라는 걸 알면 그녀의 태도가 변할까봐 혹은 그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배려했던 겁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유리미의 어머니 정혜란 여사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정혜란 여사. 그녀는 강남 외곽에서 꽤 큰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식당이지 사실상 중소기업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곳이었죠. 그녀는 그 식당이 자신의 왕국이자 권력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평소보다는 조금 신경 써서 양복을 입었습니다. 물론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명품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는 장인에게 맞춰주신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수제 양복이었죠.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미는 제 차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오빠, 차 좀 저기 멀리 대고 와. 발렛 맡기지 말고. 왜? 발렛 맡기면 편하잖아. 아, 쪽팔리게 진짜. 엄마가 오빠 차 보면 뭐라고 하겠어? 그냥 저 뒤편 공영주차장에 대고 걸어와. 그녀의 짜증 섞인 목소리. 저는 아무 말 없이 핸들을 돌렸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참자. 유림이 어머니잖아.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니야. 하지만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식당 2층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자개장과 비싼 도자기들로 장식된 방. 그 상석에 정혜란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채 말이죠. 손가락마다 굵은 보석 반지가 번쩍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재혁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혜란 여사는 고개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며 곁눈질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정육점 주인이 고기 등급을 매기는 듯 했습니다. 앉게. 한참 만에 떨어진 짧은 한마디.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의 호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호구조사라기보다는 취조에 가까웠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신다고? 시골에서 농사? 네, 조그만 과수원과 밭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사실 아버지는 그룹 소유의 거대한 유기농 농장을 취미로 가꾸시는 거지만 굳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나오긴 했고, 네, K대 경영학과 졸업했습니다. K대라. 뭐 머리는 나쁘지 않나 보네. 근데 직장은 태성건설 대리라고. 그녀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태성건설. 대기업이긴 하지. 근데 그래봤자 월급쟁이 아닌가? 자네 연봉이 얼마나 되나? 새우로 딱 말해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초면에 연봉부터 묻는 무례함. 하지만 옆에 앉은 유리미는 엄마를 말리기는커녕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당장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성실하게 모으고 있습니다. 유림이 고생시키지 않을 자신은. 자신? 정혜란 여사가 말을 뚝 끊었습니다.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봐, 윤서방. 아니지, 아직 서방은 아니니까. 윤재혁 씨.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요즘 세상의 성실, 사랑,
그딴 걸로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내 딸 유림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어. 유학까지 다녀온 애야. 근데 자네 같은 흙수저 월급쟁이랑 결혼시켜서 대출금 갚느라 아등바등 살게 하라고. 내가 미쳤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모욕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저희 부모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나쳐? 이게 현실이야. 정혜란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네 부모가 농사지어서 1년에 얼마나 벌어? 흙 파서 장사해. 우리 식당 하루 매출도 안 되는 돈으로 살 거 아니야. 그런 집안에서 배운 게 뻔하지. 가난한 놈들은 근성이 썩어 빠졌어.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시킬 생각만 하지. 그 순간 저는 유리미를 쳐다봤습니다. 유리마, 제발. 뭐라고 말 좀 해줘. 제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오빠네 집 솔직히 별 볼 일 없잖아. 나도 친구들한테 오빠 소개할 때마다 눈치 보이는 거 알아? 그냥 회사원이야 라고 말할 때 애들 표정이 어떤 줄 아냐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년을 사랑했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고작 저거라니. 별 볼 일 없다.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혜란 여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긴 말할 거 없어. 이거 받고 떨어져. 그녀는 봉투를 테이블 위도 아닌 바닥으로 툭 던졌습니다. 여기 3천만 원 들었어. 자네 연봉 절반은 될 거야. 이거면 자네 같은 놈한테는 감지덕지겠지. 이거 가지고 가서 빚이나 갚고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바닥에 떨어진 봉투. 그리고 저를 벌레 보듯 하는 두 모녀. 식당 안의 정적.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정말로 잘못 봤어. 슬픔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운 분노와 서늘한 이성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순박하고 맹해 보이던 윤재혁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돈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거지가 적선 받는 셈 치고 가져가. 정혜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비웃음을 머금고 말이죠.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식당 룸의 육중한 미닫이 문을 닫고 나온 순간 복도의 서늘한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유, 속이 다 시원하다. 진작 쳐낼걸. 그러게 엄마.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돈은 안 줍고 가네. 멍청한 놈. 그 비웃음 소리가 닫힌 문틈을 타고 나와 제 뒤통수에 꽂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려 비상구 계단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삭혔을 겁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언젠간 알아주겠지라는 미련한 희망을 품으면서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마치 지난 3년간 껴있던 뿌연 안개가 순식간에 거친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은 뜨겁게 뛰는 대신 시계추처럼 정확하고 냉정하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구석진 곳에 세워진 제 낡은 준중형 차. 범퍼가 긁히고 색이 바랜 그 차를 보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차가 부끄러워서 발렛도 맡기지 말라고 했었지. 저는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
유리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저장해뒀던 1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서민 놀이를 시작하면서 만약을 위해 저장해둔, 그러나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죠. 신호음이 딱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전무님. 말씀하십시오. 김 실장입니다. 중후하고 절도 있는 목소리. 태성그룹 비서실장 김영훈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평사원 코스프레를 하는 동안 그림자처럼 제 동향을 살피며 아버님께 보고하던 인물이었죠. 김 실장님, 제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감정의 물기가 싹 마른 사막의 모래바람처럼요. 네, 윤재혁 전무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위치 추적상으로는 아직 그 식당에 계신 걸로 나옵니다만 저는 식당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2층 창가 정혜란 여사와 유리미가 앉아있는 그 방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건배를 하는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지금 즉시 차 보내세요. 낡은 차 말고 제 원래 차로.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실장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의미를 즉각적으로 파악했겠죠. 3년간의 잠행이 끝났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마침 회장님께서 근처 호텔에서 미팅 중이셨습니다. 회장님 의전 차량과 경호팀이 10분 내로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식당 정리할까요? 정리.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살벌했습니다. 태성그룹 법무팀이 움직이면 저런 식당 하나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니요.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내면 재미없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일단 차만 보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본사 대회의실 소집해 주세요. 법무팀장, 인사팀장, 그리고 유통사업부 본부장까지. 알겠습니다. 모시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차보닛에 기대 섰습니다. 밤 공기가 찼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리마 장모님. 아니, 정혜란 씨. 당신들이 바라는 대로 해줄게. 당신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돈과 권력, 그게 진짜 어떤 건지 내가 보여줄게. 그 시각 식당 2층. 정혜란과 정유림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어우 엄마. 나 진짜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아. 걔 표정 봤어? 마지막에 눈 깔고 부들부들 떠는 거. 유리미는 와인잔을 흔들며 깔깔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3년을 만난 연인에 대한 미련은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혹을 떼어냈다는 해방감뿐이었죠. 정혜라는 젓가락으로 값비싼 송이버섯을 집어들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니? 처음부터 싹수가 노랗다고 했잖아. 어디 감히 시골 촌 구석놈이 우리 집안을 넘봐.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오늘 아주 작정하고 밟아준 거야.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근데 엄마, 걔의 마지막 말이 좀 웃기지 않았어? 뭐? 후회 안 하냐고? 하이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봐. 주제에 자존심 세우기는. 내버려둬라. 가진 거 없는 놈들이 할 수 있는 게 허세밖에 더 있니? 저 돈 3천만 원 줍지는 않았어도 나중에 문자로 계좌번호 찍어보낼 놈이야. 두고 봐라. 며칠 뒤에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고 질질 짜면서 찾아올 거다. 아, 끔찍해. 오면 물 뿌려서 쫓아내야지. 아, 맞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선보기로 한 그 사람 H건설 상무 아들이라고 했지? 그래. 그 정도는 돼야 내 사위지. 윤재혁 그놈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집안이야. 너 이번엔 처신 잘해라. 그쪽 집안 어머니가 보통 깐깐한 게 아니래. 명품관 쇼핑도 좀 같이 다니고 수준 좀 맞춰. 두 모녀는 윤재혁이라는 존재를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에게 윤재혁은 지나간 오점이자 술안주 거리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창밖에는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3대가 소리 없이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차량은 대한민국에 몇 대 없다는 최고급 방탄 세단 마이바흐였습니다. 번호판은 그들의 상징과도 같은 7777. 하지만 2층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던 두 모녀는 그 차가 누구를 태우러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 저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지하 5층 임원 전용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김 실장이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전무님. 차에서 내린 제 모습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유리미가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낡은 양복 대신 이탈리아 장인이 맞춤 제작한 짙은 네이비색 수트가 제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 이마를 드러냈고 손목에는 3만 원짜리 전자시계 대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파텍 필립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이게 진짜 윤재혁이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 회장실로 직행했습니다. 비서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전무님? 그들의 목소리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늘 평사원 복장으로 몰래 회장님을 뵙고 가던 아들 윤재혁이 오늘은 서슬퍼런 후계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요. 집무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 윤태석 회장이 창밖을 보고 계신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뒤를 도셨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은 호랑이 같은 분. 왔느냐? 짧고 굵은 한마디. 네, 아버지. 인사드립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눈을 빤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셨습니다. 그래. 3년간의 속꿉 장난은 재미있었느냐? 가슴이 찔렸습니다. 속꿉 장난. 아버지 눈에는 제 순수한 사랑 찾기가 그저 철없는 반항으로 보이셨겠죠. 죄송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닥을 보일 때 드러난다는 말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셈이냐? 그 계집애와 그 어미 말이다. 김 실장에게 보고 들었다. 감히 내 아들을 돈봉투로 모욕해? 태성그룹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화라산 같았습니다. 찻잔을 쥔 아버지의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아버지 힘을 빌려서 단번에 짓밟는 건 너무 자비로운 처사 같습니다. 호. 아버지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리셨습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돈, 인맥, 자존심. 하나하나 제 손으로 뜯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짓밟았던 놈이 누구였는지 알게 할 겁니다. 그때 그들의 표정을 제 눈으로 꼭 봐야겠습니다. 아버지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하하. 그래, 그래야 내 아들이지. 도끼가 바짝 올랐구나. 좋아. 오늘부터 그룹의 모든 권한을 내게 일임하마. 법무팀, 유통팀 전부 내 마음대로 움직여라. 단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확실하게 끝내라. 어설픈 동정은 금물이다. 태성의 핏줄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이 바닥에 본보기를 보여줘.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정혜란과 유리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지만요. 정혜란의 식당 해란정.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주방장이 다급하게 정혜란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손님들 식사하시는데.
정혜란이 카운터에서 돈을 세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오늘 들어오기로 한 최상급 한우 갈비 세트가 안 들어왔습니다. 거래처에 전화해 보니까 물량이 없다고. 뭐? 물량이 없어? 야, 우리가 그 업체랑 거래한 지가 몇 년인데 물량을 빼돌려. 당장 김 사장 바꿔. 정혜란은 씩씩거리며 고기 납품 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 나야 해란정. 지금 장사 말아먹으라고 고사 지내요? 고기가 왜 안 와? 그런데 수화기 넘어 김 사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엔 아이고 사모님 굽신굽신 하던 사람이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고, 정 대표님. 그게 참. 저희도 죽겠습니다. 갑자기 본사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당분간 해란정 쪽으로는 납품을 중단하라고. 본사? 무슨 본사? 당신 내 개인 사업자 아니었어? 아니, 저희가 원육을 받아오는 대형 유통사 있지 않습니까? 태성푸드요. 거기서 오늘 아침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위생점검 강화 구역으로 대표님 식당이 지정됐다고. 당분간 물건을 주지 말라네요. 이거 어기면 저희 대리점 계약 해지당합니다. 뭐? 태성푸드? 거기가 갑자기 왜? 태성푸드. 태성그룹의 계열사. 하지만 정혜란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재수옴 붙었다고 생각했죠. 아니, 내가 태성 임원들한테 밥 팔아준 게 얼만데 이것들이 미쳤나?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기다려봐요. 전화를 끄는 정혜란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여간 대기업 놈들 갑질은. 재혁이 그놈이 태성건설 다닌다고 했지? 에이, 꼴도 보기 싫은 이름이 겹치고 난리야.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3시에는 세무서에서 정기 세무조사 예고 통지서가 날아왔고 오후 5시에는 건물주 대리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혜란 사장님 되시죠? 이번 달 말에 임대차 계약 만료되는 거 아시죠? 건물주님께서 이번엔 재계약 어렵겠다고 하시네요. 비워주셔야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권리금이 얼만데 그냥 나가라니요. 법적으로 해도 내가 이겨요. 글쎄요. 건물주님이 재건축하신다네요. 법적으로 하자 업계 보상비는 챙겨드릴 테니 나가주세요. 하루아침에 들이닥친 악재들. 정혜란은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오늘 일진이 왜 이래? 굿이라도 해야 하나? 한편 유리미 쪽에서도 이상한 낌새가 감지되었습니다. 유리미는 퇴근 후 친구들과 압구정의 고급 라운지 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 정유림. 너 그 거지 남친이랑 헤어졌다며? 잘했다, 잘했어. 속이 다 시원하다. 친구들의 칭찬에 유리미는 으쓱했습니다. 말도 마. 엄마가 돈봉투 던지는데 걔 표정 가관이더라. 암튼 나 이제 자유야. 이번 주말에 선본다니까. 그때 TV 화면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하단에 단독 태성그룹, 베일에 쌓인 후계자 드디어 경영 전면 등판. 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야, 태성그룹이면 우리나라 재계 1위잖아. 거기 후계자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다며? 친구가 칵테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유리미는 별 관심 없다는 듯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화면에는 태성그룹 본사 로비의 CCTV 영상이 흐릿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걸어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 키가 크고 어깨가 딱 벌어진 남자. 와, 뒷모습만 봐도 귀티가 좔좔 흐른다. 저런 남자랑 결혼해야 인생 피는 건데. 그치, 유리마? 유리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칫했습니다. 화면 속 남자가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 흐릿하지만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습관처럼 오른쪽 손목을 털며 시계를 보는 동작. 유리미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저 동작. 3년을 만난 윤재혁이 당황하거나 시간을 확인할 때 하던 버릇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저 어깨선 걷는 폼.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야, 유리마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사람 잘못 본 것 같아. 유리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지. 윤재혁 그 거지가 저런 데 있을 리가 없잖아. 그냥 비슷한 사람이겠지. 태성건설 대리니까 본사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리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정혜란이었습니다. 유리마, 큰일 났다. 가게가 난리 났어. 너 지금 당장 와봐야겠다. 엄마의 다급한 비명소리. 유리미는 핸드폰을 쥔 손을 떨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고 했던가요? 서서히, 아주 서서히 그들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 다 나가라고. 너희들 말고도 일할 사람 줄 섰어. 정혜란 여사의 표독스러운 고함 소리가 식당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 경력의 주방장이 앞치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씩씩거렸습니다. 내가 월급을 밀렸어. 보너스를 안 줬어? 어디서 감히 배신을 때려. 저런 의리 없는 것들. 하지만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주방장이 나간 이유는 단순한 변덕이 아니었다는 걸. 어제부터 식자재 공급이 끊겨 냉동실에 있던 오래된 고기를 쓰라고 강요한 것, 그리고 세무조사 소식에 불안해하는 직원들에게 너희가 뭘 빼돌려서 찔린 거 아니냐며 도둑 취급한 것. 그 모든 것이 그녀 스스로 만든 결과라는 걸 죽어도 인정하기 싫었겠죠. 텅 빈 식당. 점심시간 피크타임인데도 손님은 고작 2테이블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고기 맛이 왜 이러냐, 서비스가 엉망이다라며 컴플레인을 걸고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고 유리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가게 앞에 웬 빨간 딱지 붙는다는 소문이 돌던데. 유리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H건설 상무 아들과의 선자리를 앞두고 자기 집안이 망한다는 소문이 돌면 모든 게 끝장이니까요. 정혜라는 딸을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유리마, 내가 귀신에 홀렸나 보다.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건물주는 나가라고 하지, 구청에서는 위생 점검 나온다고 들이닥치지, 세무서에서는 장부 내놓으라고 하지. 나 진짜 미치겠다. 유리미는 엄마를 위로하기는커녕 짜증부터 냈습니다. 아니, 엄마 평소에 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 나 이번 선자리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그 남자 집안에서 우리 뒷조사라도 하면 어떡할 거야? 망해가는 식당집 딸 소리 듣게 생겼잖아. 이 기집애가. 엄마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선자리가 문제야? 그리고 내가 관리를 왜 못해? 이건 누군가가 작정하고 찌른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루 만에 이 모든 게 터져? 그 순간 두 모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번뜩이는 스파크. 악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남을 탓할 대상을 찾을 때 가장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법이죠. 설마. 유리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재혁? 정혜란이 그 이름을 씹어뱉듯 내뱉었습니다. 그래. 그놈이야. 그 찌질한 놈. 정혜란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생각해봐라. 그놈 태성건설 다닌다고 했지? 대기업 다니니까 뭐 민원 넣는 법이나 신고하는 법은 빠삭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놈 헤어질 때 눈빛 봤지? 후회 안 하냐고 했던 거. 그게 이거였어.
앙심 품고 구청이랑 세무서에 민원 폭탄 넣은 게 분명해. 유리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뒤끝 장렬이다. 3천만 원 줬으면 곱게 떨어질 것이지 감히 우리 엄마 가게를 건드려. 사실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일개 건설사 대리가 세무서와 구청, 건물주를 동시에 움직인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이 두 사람에게 이성은 없었습니다. 그저 화풀이할 대상 자신들의 불행을 뒤집어 씌울 샌드백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전화해. 당장 전화해서 오라고 해. 정혜란이 악을 썼습니다. 유리미는 떨리는 손으로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는 그때 본사 회장실 옆에 마련된 제 개인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책상 위에는 해란정에 대한 법무팀의 중간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금 탈루 혐의 포착, 위생법 위반 12건, 종업원 임금 체불 진정서 접수. 먼지털이식 수사가 아니라 그냥 툭 치니까 우수수 쏟아져 나온 비리들이었습니다. 제가 굳이 손을 쓰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시한폭탄을 안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타이머를 조금 앞당겼을 뿐. 그때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정유림.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상보다 빠르더군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꺼질 때까지 가만히 바라보다가 진동이 멈추자마자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상대가 가장 미치고 팔짝 뛰는 순간은 싸움을 걸어오는데 무시당할 때니까요. 이 새끼가 전화를 안 받아? 유리미는 핸드폰을 집어던질 기세였습니다. 차단했나 봐. 신호 가다가 바로 끊겨. 아오. 열불 터져. 야, 너 그놈 사는 집 알지? 그 옥탑방. 알지. 가끔 데려다 줬으니까. 가자. 가서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와서 취소하라고 해. 민원 취하 안 하면 회사에 쳐들어가서 망신 준다고 협박해. 그렇게 두 모녀는 식당 문을 걸어 잠그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변두리 가파른 언덕 위에 있는 낡은 빌라 옥탑방. 제가 3년간 살았던 그리고 지금은 짐을 빼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마지막으로 옥탑방에 들렀습니다. 중요한 물건들은 이미 다 옮겼고 버릴 가구들만 남아있는 횡한 방. 낡은 장판, 곰팡이 핀 벽지. 재벌 3세라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윤재혁으로 살았던 3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노을이 지는 서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이구나. 나의 가난 연극도 나의 멍청했던 사랑도 그때였습니다. 쾅, 쾅, 쾅. 철제 대문이 부서져라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혁,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익숙한 히스테릭한 목소리. 정혜란이었습니다. 오빠, 숨지 말고 나와.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유리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정혜란이 삿대질을 하며 들이닥쳤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사람이야? 3년 동안 밥 먹여주고 딸 만나게 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긴 어쩐 일로? 몰라서 물어. 시침이 떼지 마. 유리미가 제 가슴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밀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오빠가 찔렀지? 구청이랑 세무서에 오빠가 찔렀잖아. 헤어진 게 억울해서 돈 3천만 원 받은 게 자존심 상해서 복수하는 거잖아. 기가 찼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건지 멍청한 건지. 하지만 굳이 정정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오해가 깊어질수록
나중에 밝혀질 진실의 충격은 더 클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까?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행패? 이게 행패로 보여? 내 가게가 망하게 생겼는데. 정혜란이 거품을 물었습니다. 당장 가서 취하해. 민원 넣은 거 다 취소하고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나 내 회사 찾아가서 1인 시위라도 할 거야. 태성건설 윤재혁이 꽃뱀짓 했다고 대자보 붙일 거라고. 협박. 참으로 가소로운 협박이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앞에 정혜란이 나타나서 시위를 한다. 아마 경호팀 선에서 제지당하기도 전에 그녀 스스로 부끄러워 도망칠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말이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짝 마이너스. 정혜란의 손바닥이 제 뺨을 날렸습니다.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세게. 웃어? 지금 웃음이 나와? 정혜란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고개가 돌아간 상태로 저는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뺨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명분은 완벽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피해자가 아닌 심판자로서 자비 없이 칼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순한 양 같은 윤재혁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눈. 서늘한 기운에 유리미가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제 뺨을 때리셨네요. 이걸로 당신들이 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자비는 사라졌습니다. 뭐? 자비? 웃기고 자빠졌네. 잘 들으세요. 민원 취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전적으로 당신들이 자초한 겁니다. 이 옥탑방이 당신들이 밟을 수 있는 마지막 땅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끝까지 미쳤나 허세 부리지 말라고. 유리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문 옆에 놓여있던 짐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저도 이 집을 비우는 중이라서요. 어디로 도망가려고? 우리가 너 못 찾을 줄 알아? 도망? 아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들을 밀치듯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온갖 욕설이 날아왔습니다. 너 두고 봐. 회사 잘리게 해줄 거야. 평생 가난하게 빌어먹고 살아라. 그 저주 섞인 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골목 어귀에 대기 중이던 검은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석의 김 실장이 백미러로 제 부은 뺨을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전무님, 얼굴이 상관없어. 출발해. 그리고 김 실장. 네. 그 계획 실행시켜. 내일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 초대장. 정혜란, 정유림 앞으로 보내. 네. 그 두 사람을 파티예요? 김 실장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상류층의 파티가 그들에게는 지옥이 될 테니까.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옥탑방을 봤습니다. 여전히 문 앞에서 씩씩거리고 있을 두 여자. 그들은 내일 자신들에게 배달될 초대장이 VIP 초대권이 아니라 지옥행 티켓이라는 걸 꿈에도 모를 겁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하죠. 특히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그 착각의 농도는 치명적일 만큼 짙습니다. 제가 던진 미끼 초대장을 문 그 두 모녀가 딱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란정 식당. 어제 뺨을 맞고 돌아선 후 저는 곧바로 식당으로 등기 우편 하나를 보냈습니다. 식당 문은 닫혀 있었지만 정혜란과 유리미는 가게 안에서 밀린 공과금 고지서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두야.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니, 이번 달 매출이 반토막인데 세금은 왜 이래? 정혜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푹푹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등기 왔습니다. 우체부의 목소리. 정혜란은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또 뭐야? 또 독촉장이야? 아니면 법원이야? 하지만 우체부가 건넨 것은 칙칙한 갈색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금박 로고가 박힌 검은색 벨벳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정교한 캘리그라피로 투. 정혜란 대표님 정유림 귀하라고 적혀 있었죠. 어머, 엄마 이게 뭐야? 냄새부터가 다른데? 유림이가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순금도금 처리가 된 딱딱한 초대장이었습니다. INVITATION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 디너 앤드 비전 선포식 일시 202X년 X월 X1 오후 6시 장소 더 신라 호텔 다이너스티 홀 귀하를 VVIP 귀빈으로 정중히 모십니다. 두 모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성그룹? 정혜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야, 태성이면 재계 1위잖아. 윤재혁 그놈이 다닌다는 회사 아니야? 순간 유림이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뭐야? 그 자식이 보낸 거야? 우리 염장 지르려고? 찢어버려. 가만히 있어봐. 정혜란이 유림이의 손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탐욕과 계산이 뒤섞인 눈빛. 유림아, 머리를 좀 써라. 윤재혁 따위가 이런 걸 보낼 수 있겠니? 걘 그냥 대리 나부랭이야. 이런 VVIP 초대장은 임원급도 함부로 못 돌리는 거야. 이건 회장실이나 비서실에서 직접 나오는 거라고. 그럼 이게 왜 우리한테 와? 생각 안 나? 너 이번 주말에 선보기로 한 사람. H건설 상무 아들. 정혜란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H건설이 태성그룹이랑 협력사잖아. 아마 그쪽 집안에서 우리 기 죽지 말라고 미리 힘 좀 써준 거 아니겠니? 우리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이다 하고 초청 명단에 넣어준 거지. 어머머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 윤재혁 그쪼다 같은 놈이랑은 차원이 달라. 진짜? 와. 대박. 유림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윤재혁을 욕하던 입술이 호선을 그리며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어떤 여잔데. 엄마, 나 이거 가야 돼. 가서 그 H건설 오빠도 미리 보고 눈도장 쾅 찍어야지. 거기 가면 재벌들 다 모일 거 아니야? 당연하지. 이건 기회야. 우리 가게 망해가는 거 여기서 인맥만 잘 트면 한 방에 해결될 수도 있어. 윤재혁 그놈이 민원 넣은 거? 태성그룹 임원들 만나서 너네 직원 관리 좀 잘해라 한마디면 걔는 바로 해고야. 두 사람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물론 장르가 판타지라는 게 문제였지만요. 그들은 초대장이 함정이라는 의심은 단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만큼 대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파티 당일 오후 두 모녀는 전쟁을 치르듯 준비했습니다. 카드 한도 초과가 뜨는 바람에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 청담동 최고급 샵을 예약했습니다. 원장님, 저 오늘 제일 돋보여야 돼요. 재벌가 사모님들 기죽일 정도로 우아하고 화려하게. 정혜라는 붉은색 실크 드레스를, 유리미는 몸매가 드러나는 레드 머메이드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목과 귀에는 렌탈샵에서 빌린 다이아몬드 세트를 휘감았죠. 거울 앞에 선 유리미는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엄마, 나 어때? 진짜 재벌가 며느리 같지 않아? 그렇고 말고. 오늘 거기 온 남자들 내 얼굴 보면 다 쓰러진다. 윤재혁 그놈이 널 놓친 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야지.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그들은 창밖 풍경을 보며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가서 사진 많이 찍자.
인스타에 올리면 애들 뒤집어질 거야. 가게 문제도 오늘 다 해결하고 오는 거야. 알았지? 하지만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처음으로 약간의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질비하게 늘어선 리무진과 최고급 세단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타고 온 택시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는데 그 눈빛이 미묘하게 느껴진 건 자격지심이었을까요? 뭐야, 택시 타고 왔다고 무시하나? 두고 봐. 정혜라는 턱을 치켜들고 유리미에 팔짱을 낀 채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요원이 초대장을 확인했습니다. 초대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유리미가 당당하게 금박 초대장을 내밀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바코드를 스캔하자 단말기에 VVIP-SPCIALGUEST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요원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 확인되셨습니다. 귀빈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혜라는 어깨가 하늘까지 솟았습니다. 봤지? VVIP래잖아. 역시 H건설 댁에서 신경 많이 썼네. 그들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2층 난간 위 어둠이 짙게 깔린 VIP 전용 발코니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지만 입에는 대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입구로 들어오는 2개의 붉고 하얀 점 정혜란과 유림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 아래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2 여자. 마치 백조무리에 섞인 오리처럼 그들은 지나치게 화려했고 지나치게 들떠 있었으며 지나치게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재혁아. 옆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만큼은 아버지가 아닌 회장님으로 불렀습니다. 저들이냐? 내 3년을 갉아먹은 이들이. 아버지는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물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볼품없구나. 탐욕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게 여기까지 보인다. 아버지는 혀를 차셨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꽃밭이 아니라 지뢰밭이라는 걸요. 아래층에서는 정혜란과 유리미가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 H건설 관계자나 선을 보기로 한 남자를 찾는 거겠죠. 하지만 그들이 찾는 사람은 이곳에 없습니다. 애초에 제가 H건설 쪽에 손을 써서 그 아들을 해외 출장 보내버렸거든요. 유리미가 지나가는 웨이터를 붙잡고 뭔가를 묻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시선이 제가 있는 2층 발코니 쪽을 향했습니다. 저는 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난간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조명은 어두웠지만 실루엣은 보였을 겁니다. 유리미가 눈을 가늘게 뜨더군요. 저 사람? 하는 표정. 하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윤재혁은 여전히 3천만 원 받고 떨어진 찌질한 전 남친일 뿐이니까요. 저 높은 곳 회장님 곁에 서 있는 남자가 윤재혁일 리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7시. 연 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팡파르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태성그룹을 이끌어 오신 윤태석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정혜란과 유리미도 영문도 모른 채 남들을 따라 열심히 물개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회장님 나오나 봐. 잘 봐도. 나중에 인사드릴 수도 있잖아. 윤태석 회장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압도적인 카리스마. 좌중을 휘어잡는 침묵.
아버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태성의 지난 50년은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태성의 새로운 50년을 이끌어갈 제 뒤를 이을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후계자. 온갖 소문만 무성했던 그 존재가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리미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후계자래. 누굴까? 엄청 잘생겼겠지? 나랑 나이 비슷하려나? 그녀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 후계자가 자신과 엮일 수도 있다는 허황된 꿈을.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자 태성그룹의 부회장으로 취임할 윤재혁을 소개합니다. 순간 정혜란과 유리미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재혁? 유리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름이 똑같네. 설마. 에이, 동명이인이겠지. 세상에 윤재혁이 한둘이야? 정혜란이 애써 부정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현실을 인정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무대 뒤편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눈부신 조명과 하얀 연기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뒤로 넘긴 머리, 그리고 차갑고도 당당한 눈빛. 3년 동안 그들이 개뼈다귀라 부르고 가치 없는 놈이라 비웃으며 옥탑방에서 구박했던 바로 그 남자. 윤재혁이었습니다. 저는 단상 중앙으로 걸어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정확히 한 곳으로 꽂았습니다. 무대 바로 아래 VVIP 테이블 7번. 그곳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마치 귀신을 본 듯 입을 벌리고 굳어있는 두 여자.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유림이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챙그랑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깼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향해 환호하고 있었으니까요. 단 두 사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두 사람만 빼고 말이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 아주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재혁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정혜란은 비틀거리며 의자를 잡았고 유리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쇼타임은 끝났습니다. 진짜 지옥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단상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터지던 수백 개의 플래시 세례가 멈추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침묵하자 연회장 전체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태성그룹의 새로운 부회장, 저 윤재혁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딱 두 사람만 보였습니다. VVIP 테이블 7번.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 가장 흉물스럽게 굳어버린 두 석상. 정혜란과 정유림. 유리미는 바닥에 깨진 샴페인 잔 파편이 드레스 자락에 튀었는지도 모른 채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리고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풀린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녀의 입모양이 그렇게 웅얼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정혜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얼굴에 떡칠한 화장이 식은땀에 번져 기괴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드레스는 그녀의 불안한 호흡에 맞춰 격하게 들썩거렸죠. 그녀는 마치 산소 부족에 걸린 물고기처럼 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단상 옆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제 구두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움직이자 홍해 갈라지듯 하객들이 양옆으로 물러났습니다. 모두가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시선을 오직 정면 그 두 모녀에게 고정한 채 걸어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저를 보며 정혜란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아주 더럽고 끈질긴 탐욕의 생기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 회로가 미친 듯이 돌아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잠깐. 윤재혁이 태성그룹 후계자라고. 그럼 내가 재벌가 장모가 되는 거야? 그래, 좋게 생각하자. 어차피 사귀던 사이잖아. 싸운 건 사랑 싸움이고. 그 찰나의 순간에 태세 전환을 마친 정혜란. 정말이지 소름 돋는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제가 그들 테이블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거리는 불과 1미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혜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반가운 표정을 지어 보이려 애쓰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윤서방. 세상에, 이게 무슨 서프라이즈야. 그녀의 목소리가 홀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윤서방? 저 여자 누구야? 아는 사이인가 봐? 정혜란은 그 시선을 즐기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이 짓궂은 사람 같으니라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세상에, 우리 유림이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일부러 숨긴 거지. 그렇지? 그녀의 손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손에는 며칠 전 제 뺨을 때릴 때 꼈던 바로 그 반지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탁 마이너스. 제가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정혜란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정혜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망함에 얼굴이 벌개졌죠. 누구십니까?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윤서방, 왜 그래? 나야, 장모님. 유림이 엄마. 장모님이라니요. 저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개를 돌려 유림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의자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저런 분을 만난 기억도 없는데 말입니다. 야, 윤재혁. 너. 유림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나야, 유림이. 우리 3년 동안. 3년?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연회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서늘했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3년. 저는 주변 하객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게 돈봉투를 던지며 주제 파악하라고 했던 그 3년 말입니까? 가난한 농사꾼 아들이라고 개뼈다귀 집안이라고 모욕하며 침을 뱉었던 그 3년 말씀이십니까? 순간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돈봉투? 저 여자들이 부회장님한테 그랬다고. 미쳤네, 미쳤어. 사람을 뭘로 보고. 경멸 어린 시선들이 화살처럼 두 모녀에게 꽂혔습니다. 정혜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 아니야. 윤서방, 그건 오해야. 내가 자네를 시험해 보려고. 그래. 자네가 우리 유림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연극을 한 거지.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 시험? 연극? 저는 정혜란 쪽으로 상체를 숙였습니다. 그럼 제 뺨을 때린 것도 연극이었습니까? 제 옥탑방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세무조사 들어오게 한 게 저라고 누명을 씌운 것도 다 사랑의 테스트였나요? 그건 그만하십시오. 추합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혜란 씨,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수준이라는 게 이런 겁니까? 사람을 배경과 돈으로만 판단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짓밟는 것. 그게 당신들의 수준이라면 저는 그 수준 사양하겠습니다. 유리미가 울먹이며 제 바짓단을 잡으려 했습니다. 오빠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 오빠 사랑해. 알잖아, 우리 좋았던 때. 손 치워. 제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소름 끼치니까. 유리미는 감전된 듯 손을 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제 무서운 눈빛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때 저 뒤에서 지켜보시던 아버지 윤태석 회장이 경호팀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넷이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있었군. 끌어내. 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잠깐. 나 초대장 받았어. 여기 봐, VVIP 초대장 있다고. 정혜란이 핸드백에서 구겨진 금박 초대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초대장을 뺏어 들었습니다. 아, 이거요? 저는 초대장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반으로 찢었습니다. 찡 마이너스. 두꺼운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보낸 겁니다. 뭐? 당신들이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올려다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찢어진 초대장 조각을 정혜란의 손에 쥐어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이 3천만 원에 팔아넘긴 게 고작 가난한 남자친구가 아니라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미래였다는 걸 말입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이 광경이 평생 당신들 눈에 박혀서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으악, 이건 무효야. 거짓말이야. 정혜란이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죠. 내가 장모야. 내가 태성그룹 사돈이라고. 유리마, 너 임신했다고 해. 빨리. 끝까지 추악했습니다. 유리미조차 엄마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두 모녀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놓으라고. 이거 안 놔. 윤재혁, 내가 사람이야? 우리가 너한테 밥을 몇 번이나 사줬는데. 오빠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그들의 울부짖음이 연 회장을 가로질러 멀어져 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는 바닥에 끌려 엉망이 되었고 빌려온 명품 구두 한 짝이 벗겨져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마치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동화가 아니라 잔혹동화의 결말이었죠. 문이 쾅 닫히고 소란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찾아온 정적. 저는 흐트러진 재킷을 정리하고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느라 시간이 좀 걸렸군요. 자, 파티를 계속 즐겨주십시오. 와, 마이너스.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 박수는 아까보다 더 컸습니다. 단호하고 카리스마 있는 후계자의 모습에 사람들이 매료된 것입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독한 샴페인을 한 모금 삼키자 목구멍이 타들어가듯 뜨거워졌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뒷맛이 남았습니다. 끝났어. 유리마. 나의 20대, 나의 순수했던 사랑. 이렇게 내 손으로 장례를 치렀다. 그때 김 실장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무님, 아니 부회장님, 처리했습니다. 식장 밖으로 쫓아냈는데 지금 호텔 정문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을 부를까요?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두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구경하게. 그리고
네. 해란정 식당 건 내일 아침 바로 철거 집행하라고 하세요. 자비는 오늘 밤 파티장까지입니다. 내일 해가 뜨면 그들은 진짜 현실 지옥을 맛봐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지켜야 할 그룹,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진짜 네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가장 화려한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6시. 저는 다시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정혜란의 왕국이자 자존심이었던 식당, 해란정 맞은편 도로. 물론 이번에는 낡은 준중형차가 아니었습니다. 짙게 썬팅된 검은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차창을 조금 내린 채 건너편을 응시하고 있었죠. 식당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과 용역업체 직원 수십 명이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집기들을 밖으로 드러 나르고 있었습니다. 비싼 자개장, 화려한 도자기, 그리고 정혜란이 그토록 자랑하던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 액자들이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안 돼. 이놈들아. 이거 놓지 못해. 내 그릇. 그거 얼마짜린 줄 알아? 깨지면 내들이 물어낼 거야. 헝클어진 머리에 퉁퉁 부은 눈. 어젯밤 파티장에서 쫓겨난 그 드레스 차림 그대로 정혜란이 악을 쓰며 집행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녀의 몰골은 더 이상 우아한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자리싸움하는 잡상인보다 못해 보였죠. 그 옆에는 유리미가 쭈그려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쪽팔리게 소리 좀 지르지 마. 사람들이 다 보잖아. 유리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느라 고개를 파묻고 있었지만 이미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뒤였습니다. 뭐? 쪽팔려? 야 이년아. 지금 쪽팔린 게 문제야?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정혜란이 씩씩거리며 유리미의 등짝을 후려갈겼습니다. 아, 왜 때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유리미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나 때문이라고? 내가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지. 윤재혁 그놈이 재벌 2세인 거 눈치도 못 챈 등신 같은 년. 내가 평소에 얼마나 무시했으면 남자가 정체를 숨겼겠어. 너같이 멍청한 년을 낳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엄마는 뭐 잘했어? 돈봉투 던지라고 시킨 게 누군데? 3천만 원 주면서 침 뱉으라고 한 게 엄마잖아. 나보고 H건설 아들이랑 선보라고 부추긴 것도 엄마고. 엄마 욕심 때문에 내 인생 망한 거야.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두 모녀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죽고 못 사는 모녀 사이라며 명품관을 팔짱 끼고 누비던 두 여자. 가장 비참한 순간이 닥치자 그들은 서로를 가장 잔인하게 물어뜯는 짐승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길바닥의 뒹구는 깨진 접시 조각들 위로 그들의 욕설이 뒤섞였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어휴, 저 여자들 꼴 좀 봐. 평소에 그렇게 유세를 떨더니 꼴 좋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쯧쯧.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말릴까요? 저러다 큰일 나겠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놔두세요. 저게 그들의 진짜 민낯입니다. 돈과 허영심이 벗겨지면 남는 건 저런 추악한 바닥뿐이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망가지는 꼴을 보면 박수라도 치고 싶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서 확인하니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고작 저런 사람들한테 인정받겠다고 저런 사람들을 가족이라 믿고 3년을 바쳤던가.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지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바깥의 소음과 욕설이 차단되었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처럼 차 안은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출발하죠. 어디로 모실까요? 본사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버지. 아니, 회장님 댁으로 갑시다. 가서 아침 식사 같이 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점점 작아지는 해란정의 간판이 보였습니다. 포크레인 집게가 간판을 우지끈 뜯어내는 순간 그들의 진한 영광도 저의 아팠던 기억도 산산조각이나 부서졌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유리미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 식당에서 밥 먹으며 찍었던 사진들. 폴더 전체 선택.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진들이 사라지는 그 짧은 순간 제 마음속의 응어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과거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태성그룹을 이끌어가야 할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언젠가 만날 진짜 사랑에 대한 희망뿐이었습니다. 차는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강물 위로 눈부시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일까요? 타고 다니는 차의 가격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물려준 재산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겉은 투박하고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 진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혜란 씨와 유리미는 전자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 믿었고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저울질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돈도 명예도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마저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복수를 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철저하게요. 하지만 제가 그들을 무너뜨린 건 제 재력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린 건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오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존감이지만 남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의 끝은 언제나 파멸이라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그 사람의 배경이나 조건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의 빛나는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겉모습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태성그룹의 부회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3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낡은 차를 타던 시절의 윤재혁을 남겨둘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바라보던 그 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인생은 깁니다. 오늘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 내일 나를 일으켜 세울 귀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연은 소중하고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우주를 품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윤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